어느새 6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상반기가 금방 지나가나 싶게 벌써 6월이 됐는데 첫 거래일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확실히 이제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조정은 약하고 상승폭이 조금씩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정도 장중 조정인 경우들이 꽤 많고, 하방이 되게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강세장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강세장으로 진입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주 그냥 시장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거의 이제 제일 좋은 차가 지금 탑승해야 되는 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돈이 자금이 막 들어오지 않고 신용 비중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 과열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조금 과열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거는 분명히 쇼커버링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현금 보유 비중이 너무 높았고 부정적인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쇼커버링을 하면서 너무 빨리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발표를 보건대 3분기부터 한국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3분기부터는 한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이 오면 이제 그때 개인 투자자들 본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나 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고요. 예. 오늘도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장 올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면 아직 더 사야 되니까. 네, 그런 단계 쪽에서 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열심히 기관들 데리고 요리하네요. 네, 너희들은 좀 팔아. 그 사이에 좀 살게 이러면서 계속 이런 과정 나오고 있고, 뭐 선물 가지고 유도하는 이런 과정 나오는 사이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가 반도체 바뀐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 첫 번째. 두 번째, AI 버블이다. 두 번째. 근데 이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거죠. 주가가 좀 오른 만큼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그에 따른 내가 보는 지표는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에 따른 인지 부조화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투자의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해요. 왜 올라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난 인정 못해 이러고 닫게 보면은 주식 못 합니다. 그렇죠. 주식은 이러고 해야 됩니다. 이러고 유연하게라는 걸 몸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지금 춤도 추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상한데요. 만개 가면 이제 춤까지 추시는 걸로.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또 오늘 보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가 유럽에서는 AI 본격적 규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무슨 커미티 열어가지고 거기 참여한 사람이 빌 게이츠 오픈 AI 그 회장, 그 사장 다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AI가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어떤 법적인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나온 얘기가 제가 느끼기로는 못 따라가는 후발주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쪽에서 나오는 것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분위기는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 쪽에서 속도는 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진 않은 가운데서 또 오늘 나온 시장의 약간 이제 질을 보니까 5월 달에 수출 지표 발표되고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딱 그거 하나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 잘하는 섹터는 여지없이 주도 섹터입니다. 대한민국이 성과 내는 섹터, 그리고 수출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2년 정도쯤 전보다 지금 올라와서 수출의 동향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회사들은 지금 주도 섹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관련된 쪽도 그렇고 이런 산업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몸으로 체험을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또 움직인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한국이 잘하는 sek터, 이건 주도 섹터입니다. 오늘 이제 저도 기관분들 좀 몇 분 저 자료환원에서 만나다 보니까 기관분들도 결국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지난주가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가 684가 지나면 신고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고 더 세졌어요.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별로 많지 않아. 물론 선물은 팔았지만 반도체는 뭐 엄청나게 샀고 올해 10조를 샀나 뭐 이렇고 뭐 지난달에도 5월에도 2조 넘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장은 어땠냐면 그래서 반도체는 살짝 쉬고 물론 네. 하이닉스는 올랐지만 다시 또 2차 전지를 사면서 코스닥이 잃어버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얘기를 주시고 시작하는 게 제일 큰 화두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 재고 수준은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2분기도 아주 확실한 적자가 날 것이다 네. 라는 거고 앞서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보니까 시장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시장을 추종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시장을 이용해 먹자는 입장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시장이 내 마음대로 왜 안 움직여 이러면 결코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러죠. 내가 보는 경제는 이런데 왜 네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항상 미래에 대한 예측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때도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화해서 하는 게임이 바로 이 주식 투자, 금융 투자이니까 항상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셔서 투자를 하면 항상 느릴 수밖에 없고 항상 뒷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면 이미 뒷복일 거예요. 네. 예, 그건 뭐 명확할 건데 구조를 좀 살피실 필요가 있는데 자, AI 그 생성형 AI가 지금 바드와 구글의 바드와 GPT가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꽤 시간이 걸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몇 년 걸렸어요. 예. 근데 이미 다 하던 애들이 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냐? 되게 급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급해졌어요. 그럼 AI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뚝딱 시작하면 되나? 안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키워야 됩니다. 생성형 AI는 쉽게 얘기하면 생물 키우듯이 키워야 돼요. 계속 학습을 해서 트레이닝 시켜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엔비디아의 칩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분기에 55%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본 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저기 급하거든. 빨리 사서 쟁겨서 훈련시켜야 1, 2년 후에 뭔가가 되는데 지금 일단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 굉장히 급해진 상황이 첫 번째고요. 이건 산업 동향이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서버가 보통 지금 MS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서버에 한 10,000개의 칩을 씁니다. A100이나 H100. A100 한 칩셋 하나에 $120만, H100은 $230,000예요. 자, 그럼 이게 누가 진입할 수 있는지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건 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계속 안 좋게 봤잖아요. 예, 그리고 공매도도 엄청 쳐놨을 건데 이게 지금 딱 뚜껑을 여니까 2분기에 55% 증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지금 사서 모으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미국 엔비디아 신고가를 냈고 지금 그 1년 내 신고가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다음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빵빵빵 튀기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한국 반도체도 결국은 갈 텐데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쇼플레이어들이 자기에게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직 오르지 않은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는 거죠. 안 올랐잖아요, 별로. 네.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 곧 오긴 합니다만 본질 가치 대비 그리고 수익 가치 대비 지금 뭐 적자가 납니다만 평균 대비로 따져 보면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수급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을 먼저 일단 만들어 놓는 거고 아마 실적이 나오면 일반적 투자자들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장이 뜨거워지려면 한 2,800원 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뜨거워질 것 같아요. 2020년에 그 데자뷰가 나오려면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한 2,800 가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투자할 거 없었는데 여기에 투자할 거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뀔 거거든요. 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지금 띄엄띄엄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장이 뜨거워졌을 때는 너도 나도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뭐 돈을 맡기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열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은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율이 진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1년도 1월 달에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삼성전자의 고점을 만들었던 핵심 사항은 파운드리였어요. 그때는 아장아장 걸음마였고 이제는 어른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5에서 70% 수율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70%가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못 믿겠어요. 못 믿겠는데 만약에 70%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AMD, 퀄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갖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자리에 안 잡았을 때 다른 애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리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뭐랄까 몫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어차피 쇼티지니까 거기에 쫓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을 수 있는 뉴스는 애플이 삼성한테 파운드리를 다시 일부 넘겨주게 되면 그거는 삼성전자가 하면 10만 원 넘는 일이 벌어지는 가장 강력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도체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최근에 이 논란의 이 답이라고 하면 지금은 답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다. 제가 지금 2차원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1차원은 네. 수급이 풀리면서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분기부터 실적이 턴하면서 올라갈 것이고 네. 그다음 진짜 폭발적인 건 뭐냐면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면 네. 그건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나올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조금 물론 이제 오른 거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러지만 네. 어쨌거나 5%대 하락을 하고 뭐 마이크론이 다들 이제 빠졌으니까 오늘 좀 반도체 빠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국 그걸 끌어올린 게 외국인이었죠. 그쵸. 네, 네,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럼 외국인들 반도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더 갈 것 같으신가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저는 그래도 오늘 외국인에게 하이닉스는 전화 한번 해주시죠. 네, 한번 내일 물어봐 기회 되면 주세요. 전화 좀 해주세요. really? 네. 아니 오늘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약간이라도 저는 약보합이라도 마이너스를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또 플러스로 끝나서 네. 진짜 세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동의를 해요. 각동이님 말씀에.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저희 입장은 반도체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사는 거 아니다.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실행을 하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줄였습니다. 네. 제가 줄인 이유는 다른 섹터가 보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차피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좀 줄여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11만 원대에서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1만 원대에서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지금에서 이 가격에도 사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가격을 이제 묶어놓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지금처럼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들 여기서 열광해서 다 따라오면 어떡하나 라는 쪽에 약간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가 아까 85,000원대부터 한 11만원대까지 한 30% 올랐을 때 지수가 그러면 그에 거의 시총 1위, 3위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지수는 지금 2,600 밑으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해서 지수와 함께 올라와서 다 같이 참여하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만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도 외국인들 1월 달부터 지금 쭉 사면서 들어갔었을 때 보면은 저희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사이에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었던 게 이쪽이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겠죠. 내가 시장에 관심 없었을 때 충분히 사겠다는 입장 네.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좀 강하게 나눴다는 얘기는 네. 그 전과 지금과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올랐죠. 근데 이거를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런 현상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변화가 나오긴 간에 환율이 또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 그러면 지금 나온 환율과 그때 실현할 때 환율은 또 차이가 나겠죠. 네. 그때쯤에는 또 한국의 수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몇 개 더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아마 정리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계속 사는데 얼만큼 싸게 사느냐에 대한 논리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지금 사기 시작하는데 올려주고 사고 싶지는 않은 느낌 같아요. 그럼 그때 올려주고 싶지 않게 살 때 우리도 같이 사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가격을 안 올리고 이 사람들이 살 때는 오히려 가격이 안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에 만약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면서 드린 얘기는 7만 원대 삼성전자는 7만 2, 3천 원대 와 있고 하이닉스 한 11만 원대 와 있으면 네. 저희는 뭘 보냐면은 여기서 여기 올라온 거 봅니다. 네. 네. 30% 올라온 거를. 네. 그리고 뭐 전현님 말씀하셨듯이 재고 아직 뭐 큰 변화 없고 네. 5월달 고정거래 가격 보게 되면은
디램도 뭐 그냥 그대로고 네. 감사하는데 뭐 이대로인데 이걸 지금 나보고 추천하라 해서 하라고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거에 대한 논리는 어차피 반도체는 분기로 땡겨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논리가 주가가 올라간 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지만 지금 30%나 올라온 거 너나 사라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산업이 변하는 거와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는 게 먼저인데 그때는 이제 주가를 약간 무시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샀다가 만약에 이제 충분히 뭐 실적과 함께 업황이 번졌었을 때 그때 나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대표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제일 헷갈리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사라고 하신 거예요. 네. 사라고. 근데 약간 파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비중을 조절한 거. 그렇죠. 네. 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네. 하이닉스보다 단기적으로 더 나올 게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팔고 그쪽으로 가죠. 네. 그런 입장 지금 지수가 막혀 있으니까 네. 이제 지수가 여기서 밑으로보다는 위로 방향이 있다면 네.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더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대로 많이 보이는데요. 하이닉스를 네.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지도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뷰도 있습니다. 어떤 뷰가 있냐면 이 생성형 AI의 서버에 들어가는 캐펙,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엄청 큰 거 맞는데 그 설비 투자 금액의 90%를 엔비디아가 다 먹는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디램은 요만큼이다 이거예요. 규모가 네. 너무 작으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는 거랑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달라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40%는 올랐는데 네. 마이크론이 오른 것보다도 이제 더 많거나 그럴 거예요. 마이크론은 사실 아직 60몇 달러여서. 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 입자장에서 삼성전자 사긴 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좀 지나면 뭐 마이크론이나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미국에 있는 메모리와 유사한 회사들을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걸 안 좋게 보고 오히려 차라리 또 빨리 2차 전지나 다른 데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까 그 기술적인 얘기 잘해주신 거에 맞춰서 네. 요거에 대한 예를 들어 반박 내지는 네. 첨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말이 길어져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버 PC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쓰던 클라우드 서버 PC에는 디램이 500기가에서 1테라가 박힙니다. 컴퓨터 한 대 이렇게 납작한 판때기처럼 생긴 서버 컴퓨터에.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자기네 GPU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50기가에서 100기가밖에 안 쓰고 있어요. 디램을 아주 조금 쓰더라고요. 네, 아주 조금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엄청나게 뽑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칩셋 하나가 12만 달러, 23만 달러.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좋으니까 그게 받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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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와 연관해서는 AMD의 GPU가 사람들한테 통용이 될 것인지 여부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4분기에 신제품 나오니까. 네. 예. 쿠다 생태계로 완전히 장악한 거는 분명 사실이고 그래도 빨리 AI를 하려면 GPU는 엔비디아 걸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렇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 반값의 성능이 유사한 수준. 예를 들어 지금 H100과 A100 중간 정도 수준이다. 가격은 훨씬 싸다. 이러면 그 예를 들어 빅테크 업체들은 상관없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MD의 그 GPU도 쓰여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삼성은 이제 굉장히 좋아지죠. 왜냐면 GDDR 쪽으로 AMD하고 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생산형 AI와 메모리 관련해서는 다 각각 다 따라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HBM을 하잖아요. HBM 월등히 비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빨리 가는 거고 메모리 업체 중에 1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성형 AI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다음번에 차기에 어떤 주자들이 그걸 만들 거냐에 따라서 AMD 같은 애들이 만약에 그 GPU 칩셋을 만들면 디램은 훨씬 많이 달 겁니다. 훨씬 많이 달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빨리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낮은 가격에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자기네 걸 많이 팔기 위해서 그걸 조금 박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많이 박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이름이 언급이 되느냐 GPU 관련해서 그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다른 메모리 업체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이거는 폭발력이 아주 큰데 TSMC의 시총을 보시면 TSMC는 메모리 같은 거는 없는 회사잖아요. 아예 없는 회사고 그 제작만 해주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그거를 도저히 기술적인 격차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N3 2공정이라고 해가지고 3나노 세 번째 공정을 하고 있어요. 더 못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진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50%에서 70% 이상의 수율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빅테크 업체들이 아니 그 삼성이고 어디고 애플도 그렇습니다만 한 업체하고 단독 거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벤더를 여러 개 두어서 안정적인 수급을 원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빅테크나 큰 기업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TSMC의 몰빵이 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왕이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젠슨왕이 딴 데 엔비디아가 딴 회사에 가면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TSMC만 가면 찬밥이야. 애플형을 먼저 챙겨줘야 되니까 자기네도 안 챙겨주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삼성하고 인텔 파운드리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일종의 협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삼성의 수율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삼성의 수율이 안 올랐으면 아예 삼성이라는 단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뻥카인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급이 되었다는 건 삼성의 파운드리가 올해 연말에 정말 수율이 조금 더 기술적인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시간이 지나면 완성도는 무조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자꾸 할수록 느는 거예요. 연습하면 늘듯이 느는 거예요. 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연말에 이제 파운드리 수율이 뭐 진짜 70%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빅테크들이 이동이 될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르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실 때 지금 단순히 메모리만 보시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파운드리 보셔야 돼요. 재작년은 파운드리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파운드리를 본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제가 뭐 너무 뒤늦은 뒷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를 대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 한창 나쁠 때는 시장에서 뭐 PC 수요도 안 좋다. 모바일도 안 좋다. 근데 지금 사실 PC랑 모바일은 뭐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AI 반도체로 뭐 데이터 센터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주가가 반등을 꽤 했으면 PC랑 모바일 나쁜 걸로 또 한번 내려가 조정받을 이유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사이즈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시장 사이즈가 보시면 이미 가격도 그렇고 시장 사이즈가 그 서버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근데 새로운 서버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서버 시장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쓰다가 그 온라인에 우리 사진 저장해주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럼 줄을까요? 성장률은 떨어질 거예요. 확실히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그럼 성장을 안 할까요? 합니다. 그거 나름대로 시장이 살아있는 거고요. AI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버 시장이 하나 열리는 거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PC랑 모바일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PC랑 모바일은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네, 이미 너무 나쁘니까. 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더 나빠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내년 정도면 모바일 올라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모바일 쪽이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워낙 오랫동안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제가 지금 그거를 다 예상하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하반기는 지금보다 나아진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분기 이후 한 9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고를 외치는 거겠죠.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과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는데 그거 마저 해주시죠. 네. 삼켰습니다. 아니, 예, 다시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지금 열매 의원이 정리하느라고 그랬으니까. 네. 지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좋습니다. 네. 네, 해주시죠. 엄청 커질 건데 애써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모빌리티 관련된 반도체입니다. 네. 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보여줬던 게 우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그냥 커져요. 그런데 맨 밑에 사업부는 아직 요만합니다만 이거 앞으로 무지 커질 텐데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이쪽 관련된 쪽에 칩이 이제 114%씩 커져버려요. 네.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자동차를 쓸 때 지금 현재 자동차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 2죠. 레벨 2 아다스 달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제 칩 들어가는 거와 거기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이게 나오고 있는데 레벨 3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 요즘 보면 가장 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류 로봇이 뭐냐면은 AMR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화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직접 사람이 타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AGV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인 운송 차량이야. 그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앞에 뭐 코드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따라서 그냥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없이 AMR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아래 피해갑니다. 네. 피해가고 목적지까지 가서 물건 싣고 와서 하는 이제 물류 쪽에 이제 유통 이쪽에 많이 쓰이는 쪽이거든요.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작은 버전이죠. 이게 좀 덩치가 크고 이제 사람들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법제나 보험이나 이런 시스템까지 다 맞춰서 레벨 3 이상으로 갈 때에 따른 변화는 이제 전기차가 그러니까 전기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모빌리티 좋아하시는 하늘 비행기, 비행기 그렇죠. 전기 비행기 UAM. 좋아하시는 UAM도 마찬가지고 전기 비행기. 거기다 네. 이제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도 엄밀히 말하면은 알아서 혼자 가는 주행 로봇이잖아요. 주행 네. 기체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무지 커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쪽까지 계산하게 되면 지금 전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지금 당연히 기본 플러스 알파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장을 얼마큼 끌어와서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 얘기는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AI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거 다 로봇이에요. 그렇죠. 예. 바퀴 달리는 로봇이냐 말하는 로봇이냐 그냥 물리적인 로봇이냐 그것만 틀리지. 사람 태웠니 안 태웠냐. 그것도 그냥 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네. 로봇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필수인데 그러면 이제 차량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오기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 중국의 비야디가 5월 한 달에 지금 자동차가 24만 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2배예요. 작년에 11만 대였거든요. 11만 대 좀 넘었는데 이게 성장 속도가 전기차 성장 속도가 중국에서 정말 미친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가 있는 게 작년 5월이 락아웃 때문에 너무 낮았고 네. 올해 연간 BYD의 가이던스는 한 50% 정도 됩니다. 올해 네. 300만 대 팔 거고 작년에 네. 이제 180만 대였으니까. 네. 그래도 근데 높네요. 어쨌든 높긴 네. 높은데 성장률 네. 죽긴 해요. 근데 어쨌든 5월 숫자 잘 나온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보를 얘기하지만 정말 안 볼까? 싸움 자신 있을 텐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래서 한번 중국을 조만간에 한번 갈 생각인데요. 네. 전기차에서 패권을 뺏긴 거예요. 미국이 네. 중국이에요? 그럼요. 오. 뺏긴 중국이 거예요. 더 많이 팔아요. 네, 테슬라가 숫자상. 있어서. 작년도에 600만 대잖아요. 네. 테슬라 열심히 팔아서 이제 올해 아마 150만 대, 200만 대, 200만 대 가까이 올해 이제 되겠죠? 200만 대가 네. 머스크의 목표고 네. 공식 가이던스는 180만 대죠. 네,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50%씩 성장을 하면 올해 조만간에 올해 내년에 1000만 대가 돌파되는 거예요. 내후년쯤 예. 많이 근데 하죠. 이게 전기차가 이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기차 만들기 쉽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에 의하면 그냥 밑에 만들고 나면 위에다 그냥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기획가 나왔잖아요. 네. 제 친구들 이렇게 전문 보면은 영역이다. 전문용이 네. 아닌데 내연기관을 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무지하게 무시해요. 네. 왜냐하면 기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근데 테슬라가 그 적은 배터리나 이런 걸로 잘 돌아가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 제어를 그렇죠.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어려운 점을 이제 기계쟁이들은 매우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는 걸러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전기차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다른 이제 경쟁력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쉬운 건지 모르겠다. 예. 지금 한국에 들어온 전기 버스 중에 상당수가 중국 버스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자. 내연기관에서 중국의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된다?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복잡합니다. 내연기관은 훨씬 더. 왜냐하면 불덩어리를 불 발전소를 품에 안고 가는 게 내연기관 자동차예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 끼우는 전자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기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하드웨어. 쉬운데, 하드웨어 쉬운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약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력 성능에서
그 기계장치 내연기관에서 최고로 따져주는 동력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기차가. 토크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잘 못 만들어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어렵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근데 사실은 내연기관의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어요. 내연기관의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그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동력 성능까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이 저렇게 중국을 겁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패권 뺏겨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중국산이 전 세계로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이건 뭐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감독님 중국 다녀오시면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네. 오늘 저의 눈을 잡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 CFD를 다 중단한대요. 증권사들이. 근데 CFD는 이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깔려 있으니까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저는 그 생각이 탁 들던데 오늘 뉴스 보니까. 저는 그거보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구분돼서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그거는 영향은 있을 겁니다만 지금 시장의 큰 방향들은 잡을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그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뭐 중소형 단의 종목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밖에 안 되니까 신규가 안 되니까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랬다가 이제 제도 만들어 놓고 다시 시행을 할 것 같. 지금 현재 3개인가 4개만 오늘 나온 게 뭐 추가로 몇 개도 다 아직 안 한다고 신규도 안 받고 그런다고 해서 11개인가가 뭐 2개 빼고 다 안 한다고 뉴스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이거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증권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돈이 됐었는데. 그렇죠. 네. 정비되고 뭐 요건 강화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엔 슬그머니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수급 분석하게 되면은 이런 걸 외국인들이 산다고? 네. 이랬던 종목들이 네.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CFD 하나로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매매 주체 구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거는 그쪽이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이게 대형주나 아니면 뭐 저희가 시가총액 1, 2위 되는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에도 CFD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구분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멈췄는데 네. 바로 시작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요게 네.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SG 사태에서 나왔던 그 사건 일지 네. 같은 게 한번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다 공표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된 이런 상황이다라고 되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일단 그러니까 좀 봐야 좀 지나가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고, 네 그렇게 별로 영향 없다고 보시는군요. 네. 중소형단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에만? 근데 그로 인해서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심각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몇몇 종목은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게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게 샀다가 빠지니까 그냥 또 손절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회사가 이걸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회사의 의지나 아니면 뭐 지금 펀더멘탈이 저도 변화가 없다는 표현이 나오기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반등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다 보니까 네. 그 중소형단의 종목들, 그리고 특히 이게 분명히 시총 5천억인데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을 해요. 네. 2천억 밑인데 네. 그거는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죠. 죄송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혹시나 그동안에 해서 이거 외국인 매수가 갔기 때문에 이거 좋은 종목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거는 좀 보시고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반대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요즘 보면서 조선업종을 보면서 오늘 오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종이 안 좋을 때 강력하게 그래도 얘기를 하신 편이어서 근데 조선업종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그럼 답이 된 거구나. 그러면 왜 그랬는지 혹시 그러게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기대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1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났는데 2분기에 날 거니까 주식이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사실은 날 때까지는 갖고 있어도 되는데 좋게 보시던 분이 실확실을 하신 거니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조선업종에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아까처럼 혹시 일부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조선업종으로 좀 바꿨어요. 좀 레버리지가 조선은 여전히 좋아하시고 레버리지가 있는 쪽으로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아 규모를 줄이셨다고요? 네,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투자해야 될 때가 많아서 조선 안에서요, 아니면 아예 조선 다른- 안에서, 조선 안에서 규모를 줄여서 기업을 좀 바꾼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형 조선 업체들은 수익 실현을 했고, 아, 예,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 밸류 체인. 왜냐면 조선을 되게 좋게 저가일 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제 저희 생각이 항상 저가일 나더라고요. 때 얘기하죠. 뭐 그래서 너무 좋은 저희 거죠. 저희 바이오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헬스케어 계속 좋게 보잖아요. 네, 주가 지금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헬스케어 저희가. 싸거든요. 네. 헬스 지금 제약회사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불이 붙으면 지금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옛날에 한번 너무 불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영원히 비싼 업종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이건 안 해야 된다 했는데 제약 그 순수 제약하는 화학 제약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거 네. 너무 좋은 그게 왜냐면 오늘 제약 그 가보면 이 바이오 제약도 순서가 있는 게 맞아요.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의료기기가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뭐 서비스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전체 중에 상위인데 전체 바이오 헬스케어 꼴찌가 제약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전체적인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이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1등하는 이 기기를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지금 꼴찌인데 많이 빠진 제약을 사는 거냐에 대한 뷰도 갈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약인 거고 의료기기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K-뷰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기예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요즘 예, 계속 잘 나가는 거. K-뷰티 잘 보자 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그걸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상 1상, 3상까지 갈 만큼의 능력은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힘들죠. 쉽지는 보기에는 않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힘들고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뷰티 관련해서 미용 성형 관련해서 기기를 만드는 거, 전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너무 잘해요. 이건 우리가 그 관심도 많고 잘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많잖아요. 전기전자, 기계 이런 쪽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미용 관련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시장이 커질 거고 이게 해외로 판매되는 이 뚜껑이 열린 거잖아요. 수출 업종이 됐으니까 이런 쪽도 계속 나쁘지 않을 거고 올해부터 저 캐파 증설이 되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시밀러도 뭐 그냥 꾸준히 잘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제약은 이제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찾아보면 약간씩 성장성과 그런 거 그 신약을 뭔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신약을 하긴 하는데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고 나머지 제약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저도 순서로는 헬스케어를 먼저 쫙 하고 네. 그 나중에 이제 제약을 이제 한번 편입을 헬스케어가 시켜요.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사람도 있어서 네. 이제 안 오른 제약을 보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헬스케어가 낫다 이런 네. 미용 이런 게 네, 조금 더 여력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의견을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제약은 어차피 안 보시잖아요, 그죠? 보긴 보는데 네. 같은 금액을 사면은 네. 제 입장에서는 네. 뭔가 더 성장이 더 높고 네. 업사이드가 더 벌려진 걸 사야겠죠. 왜냐면 네. 어차피 매일 보는 장 네. 이게 변동성 때문에 관리하겠다 그러면 그때 관리하면 되는 거고 네. 그거를 보면서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은 항상 같은 섹터 같은 부류라고 하게 되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네, 그게 더 낫다고 더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종목이 어차피 사람들이 주도주라고 믿는 거니까 네. 그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정말 놀랍게도 1등부터 5등이 다 바이오 제약인데 정말 1등이 의료기기 꼴찌가 제약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어떤 걸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기기도 있겠지만은 임용기기보다 이제 내가 대장인데 왜 자꾸 너희들이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뭐 어디 그 헛간에서 주웠다고 하는 균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메디가 많이 올랐죠. 네, 오늘 메디가 그런 많이 올랐죠. 회사부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신제품이 나옵니다. 한 다음 분기 때, 그러니까 여름 때 신제품이 나올 거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어차피 뭐 나머지 회사들은 조만간 제가 다리 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빨리 싸게 팔아야 돼. 그래서 네. 국내 지금 단가 막 흐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적 안 나온 거 가지고 뭐 거기다 이제 또 소송 비용 막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 네. 안 나온 거 당연하죠. 네. 그런 때 기회거든요. 네. 신제품 나오고 증설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증설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변화까지 본다 그러면 앞으로 업사이드는 많이 커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 M 회사의 그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빨 아저씨 얘기를 약간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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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번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데이터 5월달 수출 나온 거 보게 되면 10일까지는 데이터가 마이너스 30%였습니다. 전 그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네. 이거 이래가지고 괜찮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주춤했었죠. 그리고 말일까지 데이터 보니까 플러스 14.9%입니다. 10일씩은 보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바이오 커버할 때 10일씩 나오니까 그거 네. 사이트 가서 봤는데 근데 주가가 안 가면 무의미합니다. 진짜. 답답해져요, 사람이. 네. 왜냐면 예를 들어 10일 날 10만 그러니까 출하할 거를 그쵸, 그쵸. 10일이라면 어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런 얘기를 드려도 네. 주가 안 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너 이것 때문이다. 안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구차한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금액이 어떤 정도냐면 사상 최대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임플란트가 커가는 배경은 중국이죠. 예, VBP 시행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5월 달부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이거를 이거 한국 업체들 돈 벌어가는 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화장품부터 게임부터 네. 뭐 자동차 이거 다 죽였던 네. 상황이다 스마트폰도 보니까 죽고 다 죽였죠. 네. 예, 그래서 메모리 반드 하나 남았죠, 뭐 사실. 냉정하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네. 하려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상한 법이 세워놓고 다 사기나 쳐먹고 있고 그러니까 지원금 줘봐야 필요 없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중요한 거는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왔었을 때는 아마 지금 중국에서 당장 이빨 아픈 거 치료해야 되는 입장 쪽에서 인민들을 위해서 가격 깎아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붙이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없어요. 그 뭐 의사들 지금 한국 이번에 세덱스라고 코엑스에서 한 전시회가 있거든요. 중국 의사들 많이 왔대요. 네. 근데 아예 가라 공립 의사들이 많대요 또. 가서 보고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또 숙제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 거 써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이 큰 지금 이제 성장하는 쪽 침체를 보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다 5% 6%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초기 성과는 다 누가 누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되는 거죠. 네. 인수한 사모펀드가 나 혼자 먹겠어 라고 하면서 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바로 밑단 회사들은 이 프리미엄을 그대로 다 누리는 거죠. 그게 오늘 나온 주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쪽은 잘 보는 게 맞고 거기다 또 하나가 구강 스캐너가 있어요. 어차피 숙련되지 않은 의사들이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게 되면 나 저 못하는데 저 보면 이게 그냥 여기 잇몸에다가 뚫어가지고 뭐 도라이버식으로 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각도부터 이 식립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네. 이 모든 게 네, 다.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난 좀 배웠다고 하는데 막상 환자하려고 하면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디지털 덴탈 솔루션입니다. 그거 잘하는 나라가 또 한국이잖아요. 네. 잘한다는 의미는 싸게, 네. 가성비 높게. 이게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안과 하던 회사가 구강 스캐너 해서 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휴비치라고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도 단기적으로 보면 신용이 좀 많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신용 좀 빠지게 되면은 그 회사는 그러니까 구강 스캐너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에서 성과 내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스캔만 딱 하게 되면은 그거 보고 본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연결돼서 3D 프린터랑 연결되기 시작하게 이렇게 무지 이렇게 솔루션 하나로 딱 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아직까지 레이가 하고 있는 답답해라. 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볼륨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레이가 지금까지 쭉 올라온 배경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구강 스캐너가 하나 성과돼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안과 외 치과까지 이렇게 되는 하나의 변화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임플란트는 계속 봐야 됩니다. 결론은. 바이오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계속 좋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하나 오늘 되게 뉴스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가 이건 이제 그동안 푸셨던 건데 범죄도시 3가 개봉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 사전 예약 때문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극장 주식이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보니까 정말 눈물 나는 차트더라고요. 정말 뭐 10분의 1토막씩 나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에도 눈이 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 다른 것들을 많이 올라온 게 못 찾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뭐 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영화를 보러 가는 거냐 아니면 왜냐하면 또 이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뭐 그것도 나오고 이제 좀 이게 라인업이 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라인업이 있을 때 주식이 잠깐이라도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맛이 간 거냐 아니면 10분의 1토막 났지만 조금은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극장에 가보시죠.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 2주 전에
올 들어 처음으로 극장을 갔어요. 네. 한 몇 년 만에 간 거죠. 회사가 행사, 지점 행사로 갔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받으셨어요? 뭐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였어요. 네. 근데 보통 한 반은 차야 되지 않을까? 네. 반이 뭡니까? 3분의 1도 안 차요. 평일 낮에. 네, 평일 네. 오후에, 오후에. 평일 저녁에 일 끝나고 갔어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공동화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 극장 갔는데 너무 쇼크 먹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정도면 연타로 영화가 1000만 관객 영화가 정말 몇 개가 터져야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거 사람들이 정말 아는구나.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그게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한 몇 명 없으면 이거보다 아예 뭐 손님이 빵 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항상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적자였다 흑자하는 거 그쵸, 참 그쵸. 좋아하잖아요. 네. 이건 좀 구조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OTT한테 정말 뺏긴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저기 팬더빅 있으면서 대형 TV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75인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줄고 게다가 영화값이 좀 올랐잖아요. 그냥 죄송. 그러니까 저렴한 여가 활동이 아닌 방향으로 조금 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뭐 몇 개월 있다 한번 다시 더 가보겠습니다만 현장의 상황은 좀 쇼킹했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정말 범죄도시를 최근에 봤거든요. 네. 제 와이프랑 가서 봤는데 어제 개봉한 거 아닌가요?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아.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휴일 날 네.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봤는데 셀럽이시군요, 우리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돈 주고 표를 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근데 그거를 유료 시사회라는 유료 시사회? 명목으로 미리 개봉을 한 네.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꽉 차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없어서 그런 거냐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정거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영화관 자체가 아니고 네. 홀을 보셔야죠. 홀은 어땠습니까? 어떤 홀을? 그러니까 보통 요즘 복합 상영물이잖아요. 대여섯 개를 같이 갔던 하잖아요. 데가 집 근처에 어디 뭐 한 무슨 개짜리였어요? 한 개짜리 아니고 여러 개인데 이렇게 그냥 네. 조그만 극장이었어요. 어쨌든 강남은 그래요, 강남은.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평일인데 전 예매를 좀 빨리 해서 평일이니까 근데 갔는데 저희는 앉아있는 막 결국 꽉 차 풀로 찬 거예요. 제가 그럼 영화가 재밌으면 다시 될라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뉴스가 또 나왔길래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영화가 정말 재미난 영화가 정말 수십 건을 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수십 홀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팝콘 파는 친구가 너무 한산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서울 중앙에 있는 네, 종로에 네, 있는 네, 네. 극장에 갔었거든요. 네. 좀 많이 충격 먹었어요, 저는. 네. 근데 댓글창 분위기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채팅에서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비싸다예요. 영화관 표가. 영화관이 프리미엄관이 굉장히 많아졌고 일반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영화관 가서 영화 티켓 끊고 팝콘 좀 사 먹고 하면 금액이 사실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 금액이면 그냥 넷플릭스 한 달 보죠. 한 달이 한 달이 아니라 몇 뭐예요? 달을 볼 수 그쵸.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1인으로 비교했을 때는. 네. 네. 그렇죠. 1인은 네. 그 거기다가 요즘 보니까 또 영화관에 그것까지 봤습니다. 영화관 스크린을 안 되니까 활용해서 스크린 골프도 영화관에서 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요? 지방 영화관에서. 네. 아. 그것까지 봤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와 이거는 지금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애플에서 WWDC 하면서 이제 나올 것 중에 하나가 XR입니다. 네. 근데 뭐 나온다 만다 말은 많지만 네. 뭐 나오겠죠. 지금 얘기로는 삼성하고 구글 쪽은 연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플 하는 거 보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XR이 먼저가 아니라 컨텐츠랑 같이 결부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라인업 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텐츠 쪽의 변화를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앞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대형 TV가 있는데 또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레저가 즐길 수 있는 거. 이랬을 때 영화관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뭐 가서 뭐 3D 그 아바타 네. 이제 4D를 보고 와 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그 아바타 2. 네. 그 정도 제작비 해놓고 뭐 망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많이 성적이 저조했죠. 근데 아바타 2는 그게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나오는 숫자는 3까지 합쳐서예요. 미리 그래서 이제 선제작. 3는 이제 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데 그거는 약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때 이제 그 사이에 네. 만약에 XR이 만약에 이 기기가 퍼졌다고 하게 되면 그 심각한 잘못하게 되면 또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느낌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뭐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컨텐츠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 싸움입니다. 아까 정님 말씀하셨던 것도 재밌는 영화가 1000만 될 게 막 나와야 된다. 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나 그게 변화가 나온 게 이제 부각을 받겠죠. 근데 영화관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이쪽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정반대로 신고가를 기록한 JYP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물론 영화는 아니지만 K 컨텐츠 우리가 잘하는 거 실적도 서프라이즈였고 주가도 뭐 엄청 올랐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계신데 엔터의 전문가님 계신데요. 근데 아까 무슨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아니 우리 김민수 대표님 같은 재미난 분이 있으니까 영화관 안 가죠. 유튜브 보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화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볼 게 너무 많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보기엔 OTT의 시리즈물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서사시가 나오는 그렇죠. 그 긴박감과 서사를 보다가 한 편의 영화? 그러니까 조금 2시간 좀 뭔가 모자라는 거 같아요. 네,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엔터는 전혀 다르죠.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선주문 500만 장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죠? 일본 공연 잡힌 엔하이픈인가요? 네. 일본 지금 첫 번째는 3만 5천 명인가? 자, 10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3만 5천 명이면 그 돈이 얼마인가? 매출이. 이거는 그러니까 엔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밸류에이션 측정하다가 이게 그 저거예요. 그 뭐지? 벤자민 그레이엄을 따르는 사람의 저준 거예요. 이게 싼 주식, 그러니까 안 깨질 주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위로 엄청나게 큰데 이걸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원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졌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SM 조금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진 것밖에 없고. 근데 제가 오늘 엔터 주가를 봤는데 JYP랑 YG랑 SM 세 개만 봤습니다. 하이브는 최근에 상장을 했으니까. 근데 SM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0년 전쯤에도 8, 9만 원 했었습니다. 사실 되게 오랫동안 박스권이었고 YG도 뭐 최근에 올랐지만 그런데 JYP는 확실히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그거는 10배쯤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2013년, 그러니까 스펙으로 상세 그 앞에 주식 보시면 안 되고 스펙 바뀐 거로 봐야 되는데 한 13, 14년부터 한 4, 5, 6, 7년까지 3,000원, 7,0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몇 년을 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난 건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날아간 거라면 너무 미래가 열려있긴 한데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쉬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를 언제까지 반영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조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제조업적인 걸 땡겨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빌보드에 지금 막 들어간 거냐 이제 끝난 거냐 빌보드 들어간 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앨범이 많이 팔리는 게 옛날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을 약간의 기념품 비슷하게 왕창 사가는 효과와 비슷하게 한 명이 10개를 사가는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선주문이 많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엔터가 비싸게 보인다는 그거는 분들은. 문화예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게 영원할 거냐에 대한 퀘스천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2천만 장씩 팔렸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이게 팬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그 CD 한 장 사면은 티켓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티켓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티켓이나 사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영원할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그 팬 미팅에 나가려면 그러니까 이걸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영원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디즈니의 거죠. 시총이 한 몇십 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JYP가 한 4조, 4점 몇 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그것 훨씬 크죠. 그럼 이제 얘네의 업사이드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를 제일 크게 만드는 데랑 비교해서 얼마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주장을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그건 맞아요. 네. 예, 이제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동네 구멍가게였으니까 비교조차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교해서 비싼지 안 비싼지 음원 만드는 회사나 이런 것들하고 다 비교해 봐서 한국의 레이블의 영향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분석하면서 외국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니버셜 뮤직이 네. 유니버셜 뮤직이 작년 기준으로 PR 하게 되면 55배 이렇게 네. 됩니다. JYP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네. 이번에 분기 실적도 200억이나 더 나왔습니다. 올해 따지게 되면 27배? 뭐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고는 유니버셜 뮤직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어서 네. 저는 시총을 비교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그냥 단순 시총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서 네.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 예. 네. 그냥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SM이 하여튼 몇 년 전에 되게 주가 비쌌다는 거. 되게 아, 놀랐어요. 의외로 못 올라갔고 SM은. 근데 오늘 나왔던 그 챔백 씨 네. 얘네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냥 뭐 어차피 이수만 키즈고 그다음 엑소는 이수만 키즈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그 유영석까지도 같이 해서 이랬던 라인 유영진입니다. 유영진. 네. 유영석은 왜 네. 예, 나왔기 때문에 이 변화로 보게 되면 거의 그쪽에서는 이제 구 SM이죠. 네. 신 SM과 비교해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다. 그 정도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